렐러티브 인센티브에서 피스 레이스로 바뀔 때 이게 노동자들의 사람들의 이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.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는 내용은 자, 그렇다면 렐러티브 인센티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? 왜 렐러티브 인센티브에서 이제 사실 이렇게 페이 스킴이 바뀌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왜 피스 레이스에서 그렇다면 렐러티브 인센티브로 간다면 사람들이 전부 다 노력을 적게 투입하게 되고 생산성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왜 렐러티브 인센티브 스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제 그 페이 스킴이 변함에 따라서 생산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제 두 개의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. 논문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. 이제 평균 생산성이고요. 그 평균 노력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사람들이 각각 뭐 필드 데이 기준으로 어떤 하루에 한 시간에 얼마만큼의 수확량을 기록했는가, 이제 우리가 이것을 productivity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effort이라고 부르기로 하기로 했었습니다. 노력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의 필드만, 이건 제가 막 캡처하면서 따라온 것 같은데요. 두 개의 필드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가 first field고 두 번째가 second field인데요. 이 대부분의 그 수학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뭐 여러 개의 필드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을 텐데 한 3분의 1 정도가 이 두 개의 필드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전체 수확량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필드라고 해요. 두 개의 필드가. 그래서 뭐 샘플에서는 상당히 이제 비중 있게 비중 있는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, 이쪽 시즌의 전반부가 바로 렐러티브 인센티브 스킴을 도입했던 것이고, 그 다음에 후반부에 피스 레이스를 도입을 했었습니다. 자, 보시면 렐러티브 인센티브 스킴에서는 대체로 평균 생산성이 뭐 퍼스트 필드이든 세컨드 필드이든 두 개의 필드 어디에서든 비교적 평균 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대략 뭐 한 1인당 하루에 1시간에 한 4kg 정도, 에포 수준이 4 정도, 4에서 한 5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피스 레이스로 페이 스킴을 바꿨을 때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어떤 날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한 요 정도, 한 뭐 최소한 8은 넘는 것 같죠, 그렇죠? 네. 최소한 아무리 적게 생각해도 한 8 정도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피스 레이스로 바꾼 이후에 생산성이 쭉 올라가서 높은 수준을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개의 대표적인 필드에서 사람들의 노력 수준이 페이 스킴이 바뀐 이후에 이제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. 그 전에는 렐러티브 인센티브에서는 사실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. 노력 수준이 뭐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이것과 비교했을 때 뭐 더 높다든가 하는 그런 패턴은 그림에서는 나타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은 전반적인 분포를 비교해 본 건데요. 자, 이 분포 이게 커널 덴시티라고 부르는데 이게 뭔지 뭐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뭐 막대 그래프 이런 거 우리가 그려보잖아요.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엑서사이즈를 다 한두 번씩 해보셨을 텐데, 혹은 뭐 이것을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도수 분포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프리퀀시 테이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. 뭐 bar chart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다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, 자, 이 막대 그래프를 각각의 이렇게 그 해당하는 값들이 있겠죠. 세로축에 해당하는 값들이 있을 거예요. 자, 이런 값들을 이렇게 스무드하게 연결한 것이 커널 덴시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정확히 이런 의미는 아닌데요. 대체적으로 막대 그래프나 도수 분포표 같은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것을 잘 연결하는 하나의 이제 스무드한 분포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이제 우리 데이터에서는
이 저기 농장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 하나의 간격이 되게 이제 좁겠죠. 막대 그래프가 비교적 이렇게 가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점들을 연결했을 때도 훨씬 더 이제 스무드한 형태가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. 자, 두 개의 분포가 있는데 자, 첫 번째 이쪽에 있는 분포는 바로 예상할 수 있듯이 relative incentive에서의 생산성 분포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게 바로 effort 수준입니다. 사람마다 effort 수준이 조금씩 다르겠죠. 어떤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해서 시간당 더 많이 수확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. 근데 어떤 사람은 노력을 적게 투입해서 시간당 적은 수확량을 기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가로축의 변수가 바로 생산성, 킬로그램 퍼 아워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제 노력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도 이렇게 있죠. 한 시간에 16kg까지 16kg면 네, 그 뭐죠? 저 마트에서 파는 쌀 보통 한 15kg에서 20kg 이렇게 팔잖아요. 그 정도 무게 들고 다니기도 힘들 것 같은데, 뭐 어디에 뭐 끌고 다니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.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. 대체로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relative pay scheme에서의 생산성 분포는 자 바로 이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이고요. 자 이렇게 손이 떨려서 이렇게 생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시즌 후반부에 이제 피스 레이스로 바꿨을 때 노력 수준의 분포는 대체로 이제 이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평균을 찾아보면 첫 번째 relative incentive에서 평균은 대충 조금 뭐 쉽지는 않지만 대략 한 요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. 요 정도. 오른쪽 꼬리가 테일이 두터우니까 평균은 조금 오른쪽에서 찾으시면 돼요. 자, 이게 평균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로 피스 레이스에서의 평균도 우리가 한번 뭐 그냥 가늠해 보는 것이죠. 대충 가늠해 볼 수 있는데 한 요쯤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대체로 보면 평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, 그러니까 평균 노력 수준이 이 농장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노력 수준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, 첫 번째.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분포가 더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분포가 더 퍼져 있죠. 그래서 첫 번째 relative incentive에서는 분포가 한 요 정도라고 한다면 피스 레이스에서는 훨씬 더 분포가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피스 레이스에서 분산이 더 커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페이 스킴이 달라지면서 relative incentive에서 피스 레이스로 페이 스킴이 달라지면서 생산성 분포의 혹은 노력 수준의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세로축은 사람의 비중이고요, 비율이고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력 수준을 한 2만큼 투입한 사람이 전체의 한 16%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노력 수준의 분포라고 우리가 노력 수준과 생산성을 지금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평균과 분산이 모두 다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왜 relative incentive 스킴에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노력을 적게 하는가가 사실 우리의 관심사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모종의 담합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추측해 보는 것이죠. 두 가지 서로 다른 어떤 가설을 우리가 테스트해 볼 텐데 우선은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왜 relative incentive 스킴에서는 사람들이 노력을 적게 투입했을까? 과연 정말 친구들의 내가 노력을 더하게 되면 평균 노력 수준이 평균 생산성이 높아져서 친구들의 급여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그것을 걱정을 해서 노력을 적게 투입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모두 같이 모여서 뭐 이제 같은 숙소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요. 농장 근처에 있는 뭐 기숙사 같은 곳에서 이제 일을 하는 동안 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에서 저녁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뭐 조금 살살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은 아닌지 뭐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